선거 구도는 양강 구도에서 1강 2중 구도로 바뀌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문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체력 버틸만 하세요?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도 목은 안 쉬셨네요. 예, 지금 뭐 조금 더 하면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국을 다니고 계신데 예. 특히 지난 주말에도 다니셨지 않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 전라남북도, 광주, 예. 또 충청, 대전 네. 그렇게 돌고 어젯밤에 신촌에서 유세하셨죠. 마쳤습니다. 예. 바닥 민심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가는 곳마다 깜짝 놀랄만한 그런 그렇게 많이 네. 모여주셨는데요. 예. 뭐 대전의 언흥정리도 그 장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 그러고 어제 신촌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많이 모였다는 것도 고맙기도 하지만 제가 그분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네네. 이 반응을 보면 우리 국민들 정말 참 절박하구나.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을 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래서 더더욱 저도 절박해지고 책임감이 무거워집니다. 그 여론조사 수치도 항상 보십니까? 예, 뭐 때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강 구도에서 확연한 1강 2중 구도로 바뀌었다. 뭐 모든 언론이 그런 분석을 합니다. 예, 예. 이 구도 어떻게 보세요? 무슨 뭐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다른 후보들 사이에 그런 뭐 변화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든 저는 이번 대선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촛불로 만들어진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촛불 민심과 함께 가는 그런 정권 교체 후보냐 안 그러면 그냥 부패 기득권 세력 또는 적폐 정치 세력들의 정권 연장 후보냐 저는 네, 이 대결 예. 구도라고 봅니다. 네. 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이 이 촛불 민심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에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제가 그 유일한 책임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후보께서는 이제 대표적인 적폐 세력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목하고 계신데 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양강 구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지지율 오르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실제로 그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도 반대하고 예.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그 적폐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대선 후보로서 저는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예. 여전히 아직도 우리 이 부패 기득권 세력들 적폐 정치 세력의 힘이 만만치 않다. 또 여전히 아직도 우리 정치의 지역 구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것을 이번 대선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 토론 자리에서 문 후보님이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뭐 보수 연대, 반문 연대 얘기가 무성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끝났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도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또 자유한국당 간의 3당 연대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총리도 그렇게 뭐 내어줄 수 있다. 게다가 그 총리는 또 책임 총리여서 그렇게 되면 장관도 상당한 자리를 내어줘야 되고 예, 나눠주겠죠. 예, 그다음에 또 국정과제실도 총리가 다 관장하도록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국민들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분들에게는 남아 있는 마지막 하나의 수단으로서 계속 저는 추진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 우리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정권 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야말로 정권 연장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추진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지금 근데 성사될까요?
성사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국민들이 그걸 경계해달라, 예. 심판해달라 이런 말씀 좋습니다. 이 선거 전에 아직도 색깔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영향력이 뭐 크게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이런 색깔론 또 종북몰이 그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그 이제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보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후보 1위가 저 문재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안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보다 훨씬 성적이 탁월했었고요. 예. 또 저는 또 실제로 그런 안보를 국정에서 다뤄봤던 그런 후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보 능력에서도 저는 국민들께서 저를 더 신뢰해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 전 이야기는 이따가 잠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 뜨거운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드 10억 달러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미국 측하고 전화 통화를 해놓고도 또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고 이 문제 박근혜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한 거냐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자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드 배치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 또 국회 비중 절차 거치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갔다면 미국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선거 국면에 슬그머니 사드 반입해놓고 이제는 돈도 내라. 돈 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주요 정당들과 대선 후보들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 다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저는 그 미국 정부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분별 없이 국회 비준 절차 필요 없다.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다 몰아가니 미국 정부에서는 결국은 돈까지 내놓으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돈 요구를 보면 저는 과연 한미 간의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인가. 뭔가 저는 좀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명하지 못한 그리고 또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새 정부가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고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혹 이런 말씀 표현하셨는데 한미 양국 간에 뭐 문서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뭔지 공개된 바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이 뭐 직접 10억 달러를 위해서라기보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FTA 재협상 뭐 이런 것들을 노린 어떤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을 내놓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너무 이제 안이한 그러니까 뭐 맞아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 속으로 그냥 한 말이다. 뭐 우리 국방부 발표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야말로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든 또는 앞으로 사드 배치 운용 이 비용을 방위비 분담의 형태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든 뭐 매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비록 장사 속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가 방위 분담 문제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처음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것은 방위 분담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국민들을 어찌 보면 속여
온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이죠. 네. 예. 한미 FTA 부분은 또 어찌 보면 별개 사안인데 이 재협상 요구가 올 걸로 지금 대부분 예측하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폐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제조업 부분에서 특히 자동차 이쪽 분야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미국은 농업 분야 그렇죠. 그리고 또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는 농업 분야 또 서비스 산업 관련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발이 그래서 있겠죠. 저는 폐기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협상 목적의 그냥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재협상이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그리고 이익의 균형을 맞춰내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또는 미국이 제조업 부분에서 뭔가 양보를 구해온다면 거꾸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적자를 보고 있는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산업 분야에서 더 내놓으라. 요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오히려 뭐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마침 노동절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 참 안타깝죠. 특히 비정규직이 워낙 많고 취업난도 심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친 소득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 이유를 재벌 경제 체제 뭐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한 원인이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좀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당장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밑에. 예. 단체 협약 적용률도 그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 90% 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그 보호 바깥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는 또 노정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노동 문제에 관한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예. 노동하고는 무관한 다른 경제 정책이나 또는 사회 분야나 문화 분야나 다른 분야를 논의하는 국가위원회에도 양대 노총의 대표가 항상 거의 당연직 위원처럼 네.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참여가 배제되네요. 지금은 뭐 노동 문제에 관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죠. 예. 노동은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됐는데 다시 노동을 우리 국정의 중심으로 그렇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축제여야 할 노동절 날 예. 광화문 광고탑에서 지금 단식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 투쟁 사업자들입니다. 콜텍 노조, 뭐 동양시멘트, 세종호텔,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좀 내려오시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정책으로는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리해고 문제 네. 그리고 또 비정규직 차별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정리해고 요건 절차 더 엄격하게 해서 고용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가 아니라 희망퇴직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당하는 그래서 거의 사실상의 정리해고나 진배가 없는 예. 그런 퇴직 제도가 지금 뭐 마구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인데 그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은퇴해야 되는 그런 네.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희망퇴직의 남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꼭 고공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또 대선에 다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일종의 사법 파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각 지방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 회의를 하고 전국 법관 대표자위 합시다. 막 이렇게 예.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 프로에 전주지법 그 차성환 판사 직접 출연해서 예. 우리 사법부 개혁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안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 후보님의 사법개혁 공약도 좀 부족하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할 수 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법부 개혁 문제에 대해서. 예, 뭐 그런 비판은 제가 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의 선출 또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의 선출 예. 이 과정에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헌 맞습니다. 과제이거든요. 헌법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전제하지 않은 가운데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저의 개헌 네. 과제 속에는 네. 포함되어 근데 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법원 행정처 예, 또 거기에 하나는 과대한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헌법 안 고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제왕적 대법원장 이 지를 내려놓고 대법원장이 지금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예. 각 고등법원장 쪽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사법부의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행정부에서 함부로 개입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저렇게 만들겠다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약에는 조심스럽지만 그 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고 또 그런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자, 선거 얘기 다시 좀 돌아가서 지지율이 또 2위와의 격차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마의 벽이 있어요. 우리 문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는 어떤 강한 세력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국민 가운데. 어떻게 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그런 생각 드세요? 뭐 그러나 지지도가 뭐 갈수록 오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지금 TV 토론 초청 대상 후보만 지금 5명인데 뭐 오자 구도에서 그렇게 뭐 그 지지도가 빠르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특히 저 문재인의 정권 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편으로는 과거에 오랫동안 계속됐던 뭐 종북 좌파 뭐 안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안보를 불안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극심했던 국민 편가르기 이것을 보면서 거꾸로 또 제가 집권하면 반대의 편가르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기우다. 우선 안보 면에서는 저만큼 안보관이 투출하고 또 안보 능력이 있는 후보가 없다. 실제로 대부분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도 저희 안보 능력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을 편갈라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종북이다 좌파다 이렇게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블랙리스트로 탄압까지 하는 이런 그 시절이 저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 고통을 받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저 문재인의 정권 교체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권 교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처럼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당선되는 것 자체로
이제는 지역 간의 어떤 국민 통합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제가 보수 진보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대통합 정부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예. 보수다 진보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는 모든 국민의 예. 대통령 되겠습니다. 문재인 뭐 패권 세력 이렇게들 비판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전혀 기우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희망퇴직 남용 법안도 만들고 뭐 하겠다 쭉 말씀하셨는데 법안을 만들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못합니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는 협치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시대적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 5년 전부터 이런 제안을 막 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고 그 주요 정당 후보들한테도 항상 좀 공개 제안을 합니다. 보통 대통령 당선되시면 그 다음 날 현충원 가시고 뭐 이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뭐 바로 그 다음 날은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함께 고생한 선거전 치르느라고 고생한 이제 떨어진 야당들 그 야당 당사를 직접 당선인이 좀 방문하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완전히 공감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실제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한나라당 쪽에서 거부해서 거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 저는 제가 뭐 당선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내야말로 정권교체 후보고 또 정권교체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 정권 연장 후보는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예.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선거 과정에 그런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얘는 어떤 야당하고도 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대화해야 하고요. 그래서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지금 상황상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아마 해야 할 텐데 예. 그런 국회 방문을 통해서도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테고 하나 더 나아가면 예. 제가 야당할 때도 늘 아쉬웠던 것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들은 좀 국정원에서 야당한테도 와서 정보를 좀 주고 브리핑을 좀 해주고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안보에 협력하자. 예. 그러면 좋을 텐데 야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들 야당에게도 매달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 당사 직접 가실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한 몇 달 있다 가는 게 아니죠? 당장. 예, 가장 선거 끝나면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가실 거예요? 이제는 선거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죠. 함께 협치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목표 득표율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 이 마당에 아까 뭐 5분의 후보가 경쟁하는데 이렇게 뭐 목표 득표율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돼야만 그것이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예. 개혁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정권 연장 후보 쪽에서 많은 득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알겠습니다.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네. 그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말씀 안 하시는군요. TV 토론 아직 한 번 남았는데 네. 토론할 때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예요? 힘들다기보다 조금 토론의 조금 격이나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홍준표 후보 좀 예. 토론의 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죠. 네. 뭐 질문할 때 알겠습니다. 가장 좀 의미 있는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후보는 누굽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조차도 우리가 좀 격 높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을 놓고
생각이 서로 다를지언정 예. 그 생각을 놓고 나머지 후보는 다 그냥 생산적인 토론할 수 할수 있으면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도 과거에 뭐 당 대표도 다 하신 분들인데 조금 토론에 임하는 자세만 좀 바꿔주면 예. 훨씬 국민들 보기에 좋은 토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준비된 후보라는 것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후보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을 많이 준비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눈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안보도 다뤄봤고 또 북한도 다뤄봤고 이라크 파병, 예. 한미 FTA 또 그 당시에 우리 세물교회 교인들이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그 네. 인질 구출 협상 이런 것도 다 다뤄봤습니다. 실제로 대선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갖추고 있는 후보는 저 문재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 점을 특히 더 생각하셔서 저 문재인에게 힘을 조금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